근데 사실 균형점을 또 찾기 이전에 아까 건강이 또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좀 위기가 한번 맞습니다. 크게 오셨다고 하던데 어떠셨나요? 네, 그때 이제 위기는 이제 결국에는 인두에 염증이 와서 이제 궤양이 심하다. 그래서 암으로까지 오해를 받은 상황이었고 네. 그게 이제 2020년 9월에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만성 편도선염이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낫지 않는 거죠. 네. 계속 무리를 하니까요.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성으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저기 구내염도 나고 뭐 거기 목에도 나고 이랬던 거를 좀 방치를 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항생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암으로 오해받고 근데 결론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궤양처럼 의심을 네. 받았지만 아니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네. 네, 근데 그때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왜냐면 진짜 아프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1번은 진짜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쵸. 내 몸이 가장 소중한데 내가 여태까지 너무 건방지게 살았구나. 거절할 건 거절하자. 정말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있는 것처럼 미움 받더라도 네.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으로 네. 네, 요새는 뭐 거절하는 횟수가 꽤 많이 늘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제 나름의 인생 에피소드인데 그때 이제 전신 마취를 했어요. 여기를 이제 이게 궤양인지 아닌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한다고 네. 네, 전신 마취 들어가고선 이제 깼는데 깨기 직전 마지막에 꿈을 꿨어요. 간호사가 기억이 나요? 환자님 하면서 일어나세요. 깨우는데 네. 일어나는 딱 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꿈속에 새로운 체육 활동을 만들고 있는 진짜 저도 너무 웃겼는데 정말로 그런 꿈을 꾸다가 깬 거예요. 네. 야. 그래서 깨고 나서도 어이가 없는 거죠. 아 이게 뭐지? 나는 생사를 오고 갔는데 왜 꿈속에서는 체육 만들고 그런 있지? 거를 만들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때 제가 다짐했던 거 이건 정말 내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체육 교육을 쪽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소명? 나 진짜 소명의식. 반대로 진짜. 생각했는데 내가 꿈에서까지 이러고 있는데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건 나의 야. 사명이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스티브 잡스가 네. 2005년에 스탠포드에서 네. 졸업연설을 해요. 네. 영상 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데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본인도 췌장암에 걸렸다가 운 좋게 그때 이제 네. 살아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기 직전에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 막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암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최악을 가정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랬을 때 야 이거가 암이 있을 때 난 어떻게 살아가고 네. 뭐 질병 휴직에 들어가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했을 때 그래도 나는 뭐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니까 초등체육 활성화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하고 제가 책을 그때도 쓰고 있었으니까 네. 책 쓰다 보면 마무리 짓고 초등체육 활성화에 좀 더 하고서 삶을 정리하는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더 확신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암이라는 게 안 밝혀지고 하니까 그래 이건 내 길이야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그거 자체가 네. 삶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백쌤이 꾸준하게 네. 열심히 사시는 원동력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네요. 네네네. 네. 혹시 그러면 그 영상은 뭐 스티브 잡스 영상인데 그거 말고 또 본인의 뭐 삶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꾸준하게 뭔가를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영향을 미친 책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네. 제가 2014년인가 읽었던 책 중에 피터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피터의 원리. 피터의 원리.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다 승진이나 뭐 성장의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승진을 하는데 어디까지 승진하냐면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사람이. 네.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네. 안 되는 거 알 때까지 한계가 드러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역대 대통령들도 그랬고 네. 뭐 우리 주변에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관리자들. 저 사람이 참 교무부장일 땐 좋았는데 뭐 교감이 되니까 이상해졌어라든가 교감일 땐 좋았는데 불현듯 막 교장일 땐 이런 사람들이 다 피터의 원리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욕심 부리지 말자. 두 번째는 우선 내 내공을 기르자. 그래야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 교무 자리가 본인의 능력의 한계인데 더 높은 곳을 그쵸. 가져버리니까 네. 이제 한계가 드러나버린 드러나는 상황.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책을 읽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내공을 정말 쌓아야겠다. 원래 성장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더 이제 열심히 살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런 이제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체육 수업 어쨌든 이제 계속 연구를 하셨으니까 요 체육 수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체육 수업 같은 거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그렇죠. 활동이 진짜 화수분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생각해내시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첫 번째는 유튜브 가서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네, 스스로도 또 또 한번 그럼요. 연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네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다른 사람들 걸 다 구독을 합니다. 뭐 당연히 경쟁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있죠. 네, 이 업계에 이제 살고 그쵸, 있으니까 뭐. 네, 그런 사람들 거를 다 이제 구독을 하면서 이제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구독을 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일단 많이 봐야 얻는- 되는구나. 네, 많이 봐야죠. 네. 내가 가진 자원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게 체육교육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기본 핵심이 있어요. 뭐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맨날 얘기하는 초등체육의 뭐 기본 방향이라든가 뭐 기본 움직임 기술, 움직임 욕구 아닌가요? 움직임 욕구는 네, 그 기저에 있는 거고 어. 네, 기본 네. 움직임 기술 FMS라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건강체력, 운동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라반의 움직임 교육 모형에 나오는 이동, 비이동, 조작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게임이 하나가 나와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말이 쉬운데 이제 맨날 그런 고민만 제가 한 7년, 8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아,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엮으면 이제 새로운 게임이 하나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도 책 한 권 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그러니까 한 분야를 천착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결론적으로는 그냥 보시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 네. 열심히 네.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라는 이렇게 고수까지 얘기는 되기는 그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냥 네. 남이 잘 차려놓으면 밥상 아유, 뭐 이렇게 숟가락 얹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밥상 댓글이랑 따로 차리면 어떻게 되는 썼어요, 거니까. 이런 거. 네. 그 아까 뭐 플립 러닝이랑 또 뭐 체육이랑 이런 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지금 당장 활동은 안 하시더라도 혹시 최근에 막 특히 관심이 이제 가거나 이런 뭐 교육 쪽에 관심사는 혹시 없으세요? 저는 요새 교사 브랜딩 쪽에 관심이 브랜딩, 있고요. 브랜딩. 왜냐하면은 우선은 옛날이랑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성장 욕구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네네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인정 욕구도 있고, 네. 그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렇게 됐을 때 외부 강의를 나가고 엑스트라 머니를 벌 수가 있잖아요. 네. 사람들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 다 그런 욕심이 있는 네네네. 것도 맞으니까. 근데 교사가 엑스트라 머니를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강의고 예전에는 그거를 누가 꽂아줬냐면 교장, 교감, 장학사들이 꽂아줬죠. 아. 그냥 내가 뭐 어떤 교장 선생님이 내가 친해졌는데 야 기배가 너 열심히 하더라 너 한번 강의 한번 나가볼래? 그래 네 그럼 너 한번 해봐 뭐 이러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뭐 유튜브도 생기고 블로그 생기고 사교육 기업의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네네네. 생기니까 거기서 찾는 수요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날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사로서 꾸준히 쭉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뭐 요새 뭐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예전보다 뭐 학부모 민원도 세지고 의원면직하는 교사도 실제로 많아졌고 뭐 막 이런 되게 우울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또 제가 더 우울하게 예언해 보면 저출생이라는 것 때문에 교사가 점점 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철밥통이 깨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아, 보거든요. 막 이게 네.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인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브랜딩을 잘 했으면 저는 거기서 탈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엑스트라 머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이제 교사로서 전문성도 다질 수 있고 그래서 요새 브랜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까지 또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요. 이후에 교사로서의 선생님이 꿈이 있다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전에는 30대 초반에는 장학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다 멋진 선배들은
내가 볼 때 되게 열심히 하고 멋진 선배들 장학사로 빠지는 거죠. 요새는 굳이 장학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가는 요 길이 열정기백쌤이라는 부캐로 가는 길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 상태로 쭉 더 갈 것 같고 다만 과연 이 열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를 하겠지만 어느 순간 꺾이는 날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타깝지만 냉정 기백선 이름을 바꿔야 되나? 농담으로 얘기를 냉정과 했고요. 열정 사이로. 이제 아무튼 저의 이제 꿈 중에 하나는 이제 수석 교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승진에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할지 말지는. 근데 뭐 수석 교사는 이제 수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은퇴한 다음에 창업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새 뭐 그런 브랜딩 공부도 하지만 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그런 책들도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역행자라는 자청이라는 사람이 네. 쓴 책도 봤는데 진짜 저렇게 뭔가를 사업을 하면서 물론 힘들지만 내 꿈을 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쪽도 꿈은 꿔보고 그런 계획을 살고 있고요. 제가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랑 나와의 행복인 것 같아서 그거를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건강을 잃었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막 울면서 결국에는 남는 거는 가족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저희가 지금 영상이 나갈 쯤이면 이미 책이 한 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출간된 선생님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한 7, 8년 동안 초등책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주변에서 2019년부터 책을 쓰라는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계속 누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만 엮어도 책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체육교육에 있어서 Y와 How와 What이 있으면 Y와 How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What은 있죠, 좀 제법. 대부분의 책들은 체육 관련된 건 특히나 What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놀이 200가지, 뭐 100몇 가지, 뭐 50가지,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책을 딱 열어보면 그냥 뭐 하는 방법, 준비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책들이에요. 백화점식에. 저도 그런 책을 냈으면 진작에 냈는데 저는 저의 첫 책만큼은 정말 체육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노하우가 있고 이런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에서도 꾸준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들 왓이 가장 처음에 땡겨요. 마치 인스턴트 같아요. 그거를 먹으면 맛있고 체육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실제로 처음엔 잘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5가지의 왓을 가지고 와서 5가지를 풀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여전히 나의 체육 수업은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면 어떤 활동이 좋은 활동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활동을 찾아서 그다음에 그런 하우투적인 걸로 잘 포장을 해서 수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내가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체육 수업을. 그래서 그런 Y랑 How가 담긴 책을 써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죠.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공이 쌓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작년에 3월부터 집필이 들어가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탈고를 하고 지금 이제 막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책 제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한 5월 말 정도에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체육교육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목 나오면 편집해가지고 따단! 댓글에다 달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링크랑 같이. 근데 저는 이제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Y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체육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관심 있는 선생님들 보시면 또 다른 교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의 어떤 철학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Y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저에게 큰 인생에 큰 철학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Y인데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든 서클이라는 얘기를 테드에서 이제 합니다. 이제 그 영상을 정말 잘 봤고 정말 유명하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정말 추천드리는데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할 때나 뭔가 세상을 바라볼 때 Y를 먼저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나도 설득될 수 있고 이게 꾸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생활에서 불편해질 수도 있는 아 맞아 진짜 왜 해야 돼요? 맞아. 네, 회의 시간에. 맞아.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부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아니 하고 있는데. 네, 교장 선생님 뭐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딱 있다가 교장 선생님 근데 그거 왜 하려고 하시나요? 그냥 물어보거든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싸해지지. 네, 그래도 괜찮아. 미움받을 용기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네, 학교라는 곳이든 모든 게 Y가 되고 그 다음에 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왓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왓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이거 뭐 하지? 왜 하지가 아니라 뭐 하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네. 유명해질까? 이러니까 꾸준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뭔가 내가 교사로서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Y에 대한 고민을 좀 분명히 하시면 좋겠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기백 선생님 모시고 순고쌤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각자 또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서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G.O.D의 길이 지금 짠! 배경음악으로 깔릴 것 BGM 나게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게 네,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달구쌤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AC 밀란의 질라탄이 생각났어요. 어, 얼마 전에 네. 진짜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질라탄도. 성기백 선생님 저도 나이가 네. 비슷한데 질라탄도 비슷하거든요. 그 그 질라탄이 필드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낭만 축구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몸 관리 잘해가지고 오래오래 해달라! 나중에는 낭만 기백쌤의 오! 체육 수업으로 오래오래 네. 남았으면 좋겠다 야.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후속 좋습니다. 채널 이미 하나 나온 것 네, 같은데요. 좋아요. 네. 저는 사실 브랜딩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쪽 관련해서 저도 너무 관심사가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은 영감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기백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순고쌤 아니고 고수쌤 또는 순고쌤 모시고 다양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